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가졌어요.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보다 더 긴 130여 분간 진행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네, 크게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두 가지의 방점을 뒀는데요. 먼저 연금 개혁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골자로 조만간 그 정부안을 내고 대대적인 연금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연금 개혁안은 9월 4일에 보건복지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을 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논의가 끝났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최근 여당에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중재안도 받을 수 없고 더 이상의 여지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도입 추진 등으로 추가적인 개혁 동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정치권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라고 호평이 나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갈수록 심해지는 민생과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그간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호응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지지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당의 공식 논평과 달리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부가 의료 개혁에 관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2,000명으로 대체 증원 규모를 추산한 근거가 뭐냐, 절대적인 숫자도 아닌데 왜 타협이 안 되는 거냐,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성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취임 이후에 최장시간인 130분을 기록한 데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1시간 20분을 넘겨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또 국민들과의 소통 면에서 성과를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개혁 방향을 설명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3개월 만이잖아요. 현장에서 기자들이 봤을 때 소통은 잘 이루어졌다고 느껴졌나요? 대통령실의 자체적인 평가와 조금 다른 입장들이 나왔는데요. 질답 시간만 1시간 20분을 넘기면서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모든 질문은 다 나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막상 답변에는 알맹이가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도 이제 가족 관련 수사 내용을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와의 의료개혁을 둔 갈등, 영수회담 등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국정 브리핑이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사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설명을 하면서 개혁 의지를 이제 드러낸 건데요. 사실 개혁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서야 국민들도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물가나 경기 악화 때문에 먹는 문제가 어렵고요. 의정 갈등으로 또 아픈 사람들에게는 사는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개혁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이제 지난 3년간의 국정 운영에서의 이제 반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정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어요. 최근 의대 증원 유예안을 두고도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당정 갈등설을 부인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가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연찬회에 올 것으로 당에서는 애초 예상을 했는데 취임 후 처음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네. 오늘 원래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찬도 취소가 됐는데요. 이 취소하는 연락이 온 시점이 28일 수요일 오전이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밝힌 게 27일 화요일 오후인데요. 이제 그 다음 날 오전에 취소를 했다는 점에서 함께 만찬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이 모든 개혁엔 부작용이 뒤따르지만 의료 문제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증원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가족과 이웃을 돌봤으면 한다라고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친윤석열계 인요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김 최고위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하자 고개를 돌려 얼굴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날 최고위만 보더라도 이 당정이 이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의정 갈등 중재안을 거부한 이후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어떤가요? 지금 의원들도 정부가 의료개혁 문제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는 친한동훈계, 친윤석열계를 떠나서 공통적인 우려고요. 그래서 한 친한계 의원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개 반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꺼낸 이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의원이 없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제 연찬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제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1시간 정도 이제 했는데요. 이후에 비공개로 의원들과 질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정부 측에 질문을 쏟아대면서 일정이 1시간가량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총선에서도 이것 때문에 졌는데 앞으로 대책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몇몇 의원들은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서도 2,000명의 근거가 무엇이냐, 타협이 왜 안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장관은 이제 응급실 문제, 유급으로 인해서 군 의관을 배출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거다. 대책을 상의하고 있다라고만 답해서 의원들의 원성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거나 한동훈 대표에게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환승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있고요. 의원들이 이번 일만 가지고 한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네, 또다시 불거진 이 당정 갈등설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친정체제 구축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걸로 한동훈 대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았는데 여당 대표가 된 순간 한동훈 대표는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운명이었다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또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아예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 하게 되면 배신의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권으로 가는 가도도 막힐 것이다. 그래서 한 대표에게 요구하는 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한 당정 갈등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기조 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대표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밖에 없고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에는 이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강을 많이 건넜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의대 증원 유예는 이 대란에 대한 국민적 불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꺼냈다는 이슈라는 이제 그 평가가 나오지만요. 이게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대표의 리더십에 기회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정부를 움직여서 중재가 되고 해결이 되면 한 대표가 일약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하겠다고만 하고 지금 계속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또 의정 갈등에서 반복하게 되면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갈등만 부추기는 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중재안에 제시할 만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의료 개혁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 정부는 일단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 여당과 인식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병원에 한번 가보셔라. 간호사 의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요. 의료 공백 또 의료 대란의 심각성을 보는 데 있어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가장 큰 업적으로 이 의대 증원 확대를 해결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내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여야 간의 소통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그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해도 이러한 악순환이 깨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일단 갖고 있고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만나서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10번이라도 만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 소통이 먼저라는 말은 일단 야당이 국회에서 탄핵, 특검법 추진, 청문회를 남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국회 정상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 상황에서는 영수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 한 차례 연기됐던 여야 대표 회담은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회담 일정이 이렇게 곧바로 잡힌 건 그만큼 양측의 의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양측 모두 의지가 크고요. 의제 조율이 설사 안 되더라도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만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금융투자 소득세 등을 두고 거대 야당을 압박해서 자신의 성과를 만들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크고요.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꼭 필요한 회담입니다. 지난 실무회담에서 쟁점이 됐던 회담 생중계 문제는 결국 모두 발언만 공개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건 어느 쪽이 양보한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양보를 한 거고요. 박정아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랑 오늘 통화를 했는데 이제 대표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많이 양보를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책위의장과 대변인까지 배석하는 3+3 회동 형식도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회담 일정은 잡혔지만 의제를 두고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장 중요한 게 국회 정상화입니다. 1년의 특검법 남발, 청문회 개최, 입법 폭출을 멈추라는 건데요. 정책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문제를 좀 논의하고 싶어 합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별검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꼭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각 당이 서로의 의제를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의제 합의는 결국 어려울 거라는 게 양당의 공통된 관측이고요. 그래서 일단 의제 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만나서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의대 증원 유예안이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르고 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그 유예안 냈던 거를 보고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야당과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건 도저히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의제로 합의하지 않아도 비공개 회담에서 무조건 논의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는 무조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의대 증원 유예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이른바 숟가락을 얹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별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한 대표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의 당정 갈등을 부추기고 더 균열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절대 정부 여당의 긍정적인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뭐 힘을 실어줄 수는 있겠지만 한 대표가 그걸 달가워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